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저택입니다. 열심히 청소 중인 하녀를 지나 집에 들어가는 이 집의 딸 리지.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짙은 피냄새. 저택의 부부가 도끼로 찍혀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으로부터 6개월 전 명망 높은 대부호 보든가를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보든가에서 하녀로 일하기 위해 찾아온 그녀 설리번. 이 저택엔 아버지 보든가 새엄마 그리고 두 딸이 살고 있죠. 보든가의 하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설리번에게 인격 따윈 없습니다. 그저 부르기 편한 대로 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이죠. 앞으로 지낼 방을 안내받고 짐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벌컥 들어오는 웬 여자. 그녀는 이 집의 둘째 딸 리지였습니다. 맥이라고 불러달라는 설리번. 평소 성차별과 불평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리지는 유일하게 설리번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줍니다. 왠지 어딘가 잘 통할 것 같은 두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보든가. 늦은 밤 리지는 극장에 가려고 외출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그녀의 아버지는 리지의 외출마저 철저히 통제하죠. 아빠를 닮아서인지 리지의 고집도 대단합니다. 결국 허락을 받고 극장으로 향하는 리지. 그런데 공연을 보던 중 밖에는 숨겨왔던 고질병인 간질이 오고 맙니다. 아버지가 리지를 혼자 못 다니게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혼자 있을 때 간질이 온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 의지되는 건 오직 언니뿐. 그리고 리지의 또 다른 취미. 그녀는 종종 혼자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에서 비둘기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보는 걸 즐기곤 하죠. 그때 창고로 하녀 설리번이 들어옵니다.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두 사람. 먹고 살기 바빠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설리번. 일이 끝난 밤늦게야 독서를 하며 글자를 익혀나가죠. 그리고 이날부터 리지는 설리번의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리지의 아버지인 보든이 하녀 설리번에게 다가와 날씨가 더우니 방문을 열어두고 지내라며 따뜻한 걱정을 해줍니다. 성실한 설리번이 마음에 들었나 보군요. 그런데 그날 밤 열려있는 설리번의 방으로 찾아온 보든. 그때서야 보든은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설리번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 돼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보든가로 한 통의 편지, 아니 협박장이 도착합니다. 보든가에게 원한을 가진 또 다른 이가 있는 것일까요? 리지는 집안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추궁하지만 강압적인 아버지는 오히려 여자인 리지 탓이라며 모든 원인을 리지에게서 찾습니다. 꽉 막힌 아버지를 피해 교회로 온 리지는 기도를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곤 하죠. 협박장이 도착한 지 얼마 뒤 삼촌이 보든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새엄마와 리지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보든은 삼촌을 빼고 모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리지는 방문 앞에서 몰래 엿들어 보려고 하죠. 삼촌에게 그간 받은 협박장을 보여주는 보든. 집안에 남자가 없는지라 보든은 삼촌에게 재산과 딸들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들을 앞에 두고 여자란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아버지가 리지는 영 불만이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리지는 아버지가 나간 틈을 타 돈이 될 만한 보석들을 모두 전당포에 가져다 팔아버리죠. 결국 보석 도난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하지만 너무 허술했던 리지의 절도는 쉽게 들통나버리고 말죠. 재력이 있는 만큼 체면도 중시되는 보든가. 이번 사건으로 가문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보든은 창고에서 작은 손도끼를 하나
꺼내옵니다. 그리고 보든이 향한 곳은 니지의 비둘기들이 있는 곳. 보든은 비둘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녁 식사로 요리를 준비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딸이 괴로워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니지는 삼촌과 새엄마에게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때 날아오는 손찌검.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이때도 보든은 하녀 설리번을 계속해서 추행합니다. 그렇게 점점 보든에 대한 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보든을 증오하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던 니지와 설리번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그녀들의 은밀한 행위를 보든도 금세 알게 됩니다. 자신은 권력을 이용해 철저히 설리번을 짓밟아 놓고 니지와 설리번이 어울리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보든. 결국 보든은 설리번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과 딸의 동성애가 알려지면 보든과 명성에 큰 흠이 될 테니까요. 결국 보든의 뜻대로 되겠지만 니지도 할 말은 다 하고야 마는군요. 그때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새엄마. 굳이 니지에게 시비를 걸며 비아냥거리죠. 그 말을 들은 니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합니다. 그날 밤 니지와 설리번은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아 보이죠. 어딘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니지. 다음날 상쾌한 아침이 찾아온 어느 날 창고 한구석에 놓인 도끼를 집어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어 다급히 설리번을 찾는 니지. 니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보든이 살해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너무 차분한 설리번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해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과 내용은 영화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노출 장면과 잔혹함이 심해 리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기보단 정황상 그랬을 것이 분명하므로 직접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2019년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이야기이므로 성차별 문제와 기득권의 착취가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없다곤 말하지 못하겠군요. 대부호 보든을 죽인 살인마가 누구냐에 대한 초점보단 당시에 심각했던 차별 문제와 기득권의 횡포가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니지였습니다.